자, 품사라는 게 있는데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8가지 팔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쭉 모아가지고 8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예요. 분류를 한 거예요. 알지? 가장 기본적인 품사가 명사입니다. 또는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명사와 함께 이제 주축을 이루는 품사가 동사죠. 그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형용사고, 이 부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떨거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부사. 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대명사에다가 둘, 셋, 넷, 다여 7가지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8가지, 8번째가 감탄사라는 게 있는데, 막, 으아, 막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안 쓸게요.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수업 영어에서는 전혀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쓰이지 않죠? 절대 혼자 쓰이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쓰이죠? 명사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명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괄호로 묶는 연습을 하곤 하죠. 이게 이제 전명구다라고 묶어주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거지? 이 전자가 앞전자고요. 치자가 배치하다 할 때 치자고요. 사자가 약간 명사할 때 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놓여가지고 한 덩어리를 묶어주는 요런 이제 작업을 해주는 게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의 이름이 뭐죠?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아니 명사를 그냥 쓰면 되잖아. 오케이? 만약에 a student가 있으면은 그냥 student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앞에 전치사를 왜 붙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유연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조금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응용력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 이런 거겠다라고 이제 넘겨짚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영어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과목들은 조금 덜한데 딴 과목들은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아시죠?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국사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그렇죠? 무슨 학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국어도 비문학 제외하고서는 거의 그렇죠. 그죠?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영어는 어때요? 기본서에 있는 이야기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기본서에 있는 예문 뭐 1000개를 마스터했어. 그래도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 전혀 거의 없어요. 어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장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OX 응용력을 갖다가 발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최대한 좀 유연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명사를 명사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전치사를 왜 붙여요? 독해 부분 지울게요. 여러분 영문법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거 인문특강에서 다 한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인문특강 듣고 온 학생들은 또 저 얘기 또 나와 그럴 수 있어. 들으세요. 자, 영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사 뒷자리 아니면 명사 뒷자리 대표적인 것이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 뭐 어려운 말로 목적어 오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목적어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명사가 채워주니까 자동사 뒤에 명사 오면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영어에는 명사 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랑 명사가 나란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자리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2가지예요.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정의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동사 뒷자리, 명사 뒷자리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요즘엔 다 닫았지만 그쵸? 원래 정상 상황에서 PC방이나 노래방 10시인가? 10시 정도 지나면 왜 미성년자들 다 나가야 되죠? 왜 미성년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들이 있지? 근데 보호자를 대동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거든. 전치사가 그런 존재예요.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꼭 명사를 좀 넣어주고 싶다. 그때 앞에 전치사를 갖다가 이렇게 쿠션으로 넣어주잖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져요. 그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를 어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명사의 어떤 그 쓰임새를 확장시켜준다. 말이 어렵죠. 전치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명사의 쓰임새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야? 명사가 못 들어가는 자리에 명사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개념 알고 계시면요. 좀 이렇게, 저거는 왜 그러지? 라는 포인트들이 약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전치사, 명사의 보호자 역할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책상, 다리 얘기할 때 레그, 체어 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레그, of, a chair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거기에 of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전치사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접속사 역시 얘가 단독으로 쓰이지가 않죠. 예, 접속사는 누구랑 붙어가지고 쓰여요? 문장과 붙어가지고 쓰입니다. 우리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문장은 영어에서 이렇게 써요.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잖아. 그치? 뭐 머리, 사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자, 영어에서도 우리가 주어 동사다 라고 하면은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문법에서 주어 동사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문장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접속사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고요. 뒤에 이제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다니듯이 얘는 문장을 데리고 다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명구라고 그냥 약식으로 불러줬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종속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란 말이야. 괜찮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종속절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접속사가 붙지 않은 나머지 문장을 뭐라고 부르죠? 주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종속절이다 라고 부른다면 여기를 우리가 주절이다 라고 불러요. 제가 무슨 구, 무슨 절 이런 개념이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제가 학생 때 약간 거기에서 되게 많이 헤맸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쓰는 절 개념이 주절과 종속절 개념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절 동사가 라고 하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종속절 동사가 하면 얘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약속으로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주절과 종속절은 절대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지?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예요. 누가 더 중요한 애야? 주절이에요. 종속절은 말 그대로 그 종개념이죠. 종개념이죠. 어떤 주절을 앞뒤에서 조금 부연 설명, 보충 설명해주는 종개념이기 때문에 주절이 종속절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뭐 분사구문이든 시조부 현미든. 오케이? 나중에 다 할 건데. 근데 역으로 종속절이 주절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놈들끼리 싸운다고 해가지고 주절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야. 요 개념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문법 포인트 설명하기 굉장히 제가 편합니다. 알아두세요. 오케이? 또 독해를 할 때도 문장이 막 길어. 막 접속사가 5개 붙어가지고 문장이 막 한 8줄 돼요. 근데 그 문장에서 만약에 내가 본질을 뽑고 싶다면 주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주종 관계고, 그래서 또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는 것이 앞으로 공부할 때 좋을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하고 되게 세밀하고 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처럼 되게 우리 시험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는데, 원래 이제 큰 기계가 돌아갈 때도 되게 세밀한 너트볼트 한 개 빠지면 끽끽거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앞으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남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한 거지. 약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길었는데 이쪽에다가 제가 어휘 수준의 품사들을 적은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서는 그 단복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대명사, 일반 명사, 동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수 개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단복수 개념이 없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이 대명사나 명사나 동사를 쓸 때에는 언제나 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학생들이 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어에는요, 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이제 산업 공상 시대에 이제 생긴 고려 시대, 이렇게 조선 시대에 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이게 조선 시대에 이제 약간 그러니까 산업공사 사 쪽에서 만든 이제 약간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을 좀 천하게 봤어요. 우리 요즘도 좀 그렇죠. 사실 집 밖에 한 발자국만 앞으로 놔도 돈이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돈 얘기는 약간 좀 낯이 팔린다고 생각하잖아. 체면이 좀 깎인다고 생각하잖아. 돈 얘기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이제 그 언어에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영어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디벨롭이 된 언어냐면은 상인들의 무역용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그 뿌리나 베이스 자체가 무역 용어였어. 상인들의 언어였어. 그러니까 수 개념이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요새 군대에서는 단복수 개념 무조건 챙겨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휘 이야기 뭐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가로 쪽에다가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라는 게 원래는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 동사라 그랬죠? 예. 모든 기본적인 이제 문장들은요, 영어 문장들은 주어 동사 구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보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둘 다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언제 목적어가 필요하고, 언제 보어가 필요하고, 언제 둘 다 필요한지는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게 오형식이에요. 그죠? 나중에 다 배우게 될 테니까 그냥 뭐 그래? 하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수식어 성분 쓰레기통 같은 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까지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목적어 한 개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보어가 한 개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목적어 2개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한 개씩 다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오형식 외우시면 알아요. 오케이? 근데 이 M성분, 어려운 말로 수식어 성분이다 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있으면 땡큐, 없으면 끝이에요. 있으면 땡큐, 없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쓰레기통 같은 거야. 쓰레기통이 있으면 땡큐죠. 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버리면 되니까. 근데 없다고 해가지고 강의실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을 공부할 때 이 수식어 이야기는 배제가 됩니다. 왜? 있으나 없으나 문장의 완결성에,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인지 옳지 않은 문장인지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인 건데, 요거는 이제 오형식 공부하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이고 가로축은 그쵸? 이 세로축은 어휘죠? 어휘를 문장으로 올려주는 과정이 문법이라 그랬죠? 이 사이가 문법인데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노란색으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동그라미 해보신다면은 주, 목, 보죠. 여기 못 들어가죠.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목보, 주목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게 명사 자리를 얘기할 때 나오는 멘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동사가 정식 명칭은 서술어인데, 그죠? 이쪽이 사,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게 정식 명칭은 서술어인데 그냥 동사라고 불러도 큰 하자가 없죠. 왜? 서술어, 이 동사 자리에는 말 그대로 동사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죠? 근데 내가 동사를 한 개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은 study라는 동사를 내가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동사를 문장에다가 넣을 때, 문장에다가 삽입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그냥 동사 그 원형 있는 거 그대로 넣나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study를 studies로, 만약에 지금 공부한 게 아니라 어제 했다라고 한다면 study를 studied로, 그죠? 내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연구가 된 거라면 무슨 막 수동태다라고 해가지고 BPP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수험 공부를 할 때 주목보만큼 많이 듣게 되는 게 수시태입니다. 수, 시제, 태라는 이야기인데 수시태가 요 칸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예요. 이 칸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동사를 가지고 문장의 동사 자리에 넣어줄 때 반영해 주어야 하는, 고려해 주어야 하는 세 가지가 수시태죠. 수를 반영해 줘야 되고, 시제도 반영해 줘야 되고, 태, 능동태, 수동태, 이것도 이제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제에 굉장히 큰 예외가 하나 있어요.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잖아. 그죠? 근데 현재인데 과거로 표현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과거인데 약간 과거 완료 같은 걸로 표현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게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문법에서 가정법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 그 시험 목적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란 말이야. 근데 그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요, 시제의 예외로 보셔야 돼요. 현재인데 현재로 못 쓴다 이거야. 과거인데 과거로 쓰면은 감점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제 위에다가 약간 그 치외 법권 같은 약간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정법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시제의 예외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정법 해서 외우잖아.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시제 배운 다음에 가정법은 예외로 두고 공부를 합니다. 시제의 예외. 이거는 지금 이야기지만 어려운 말로 현재의 반대지만 현재를 표현하면 안 돼. 막 과거로 표현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단 말이야.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뭐 못 알아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서술어로 만들어줄 때는 세 가지를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는 얘가 주격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격 보어, 오형식에 등장하는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는데, 자, 보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이 멘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 요 수식어 자리 있죠? M, 요 수식어 자리 있지? 있으면 땡큐, 없으면 꺼져,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얘는 절대로 딴 애들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부사, 전명구, 종속절. 이 세 가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사, 전명구, 이 종속절은요, 다른 기타 표현들을, 기타 역할들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저거 할 때, 문장 구조 분석할 때, 부사나 전명구는 자꾸 괄호로 묶어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문장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못하고 어차피 있어봐야 쓰레기통이니까 좀 이제 문장의 OX,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최대한 좀 배제를 시켜놓고 나머지 좀 기본 구조들 위주로 보자. 이 의미에서 이제 부사랑 전명구를 자꾸 괄호로 묶으라는 이제 멘트가 나와 버리는 거죠. 걔네 있으면 땡큐고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약간 곁가지들은 쳐놓고 나머지 약간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자 해가지고 부사랑 전명구를 자꾸 괄호로 묶어라
라는 이야기가 구문 독해나 문법 문제풀이 시간에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빨간색 지금 6칸 이렇게 남아 있는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빨간색으로 좀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사를 주어 자리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나요? 동사 원형일 때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좀 동사 위주로 굴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건 명사지만 중요한 건 동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사 가지고 명사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아침에 일어나다 하면 동사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면 명사죠. 그죠? 영어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이거나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면 얘는 기본적으로 명사 컨셉이 됩니다. 얘 이름이 부정사고요. 밑에 있는 애 이름이 뭐야? 동명사가 된다는 거죠. 얘는 명사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명사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있어. 이걸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동사 가지고 형용사 만들 수 있습니다. 얘도 한국어도 마찬가지. 이거는 거의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쉬다. 공부하다가 쉴 수 있지. 쉬다는 동사입니다. 쉬는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명사 꾸며줄 수 있어? 없어? 있지. 쉬는 시간. 예술들이 좋아하는 거. 그치? 친하다. 동사잖아. 친한 하면 형용사죠. 친한 친구. 명사 꾸며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영어에서는 동사로 만든 형용사 개념 자체를 어렵게 분사라고 부릅니다. 분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사. 갑분사. 아니, 죄송해요. 첫 시간은 아니랄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편집할까? 농담이에요. 편집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이건 진짜 아니야 싶을 때 빼고선 편집 안 하니까 궁금해 주세요. 이게 그 인강학생들은 편집하면 되게 궁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해할 테니까 편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그냥 편집 안 할게. 어쨌든. 분사가 있는데, 자, 분사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능동의 현재 분사 ing. 자세한, 지금은 그냥 타이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수동의 과거 분사 pp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나한테 동사가 한 게 있어. 얘가 주어 자리는 기본적으로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뭐 동사 read 같은 걸 갖다가 생으로 넣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동사 가지고 명사인 척 하면서 to read 내지는 reading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거는 충분히 주어 자리에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말로 뭐 부정사 주어다, 동명사 주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목적어도 원래는 이렇게 명사 자리예요. 주목보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컨트롤하는 자리야. 근데 동사가 바로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대신 동사가 명사인 척 하면서 to 부정사나 동명사 형태로 약간 동사가 명사인 척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영문법 공부를 좀 해본 적 있는 학생들은 삼형식에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 이런 것들 좀 암기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좀 문법 공부 초반에 그죠? 이거예요. 오케이? 자, 보어 자리는 명사와
형용사가 이제 컨트롤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사 원형이 생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동사가 명사인 척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동사가 형용사인 척, 그쵸? 얘는 분사 개념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은 동사로 만든 형용사인 분사 개념이겠지? 이런 게 있어요. 예. 빨리 이런 막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용어에 좀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 저도 처음에 옛날에 이제 영문 공부할 때 이런 용어 때문에 굉장히 좀 성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말을 조심해서 하고 있어. 성가셨던. 그치? 쌍욕이 딱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자.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 이런 막 부정사, 막 동명사, 분사 이런 용어는 그냥 빨리 친해질수록 그냥 여러분이 편할 거야. 알겠지? 자꾸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명사인 척 보어, 형용사인 척 보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더라. 까지 해가지고 동사 파트가 사실 공부할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김에 요 빨간색 동사로 만든 명사 개념을 조금만 더 디벨롭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뭐 경찰 시험이든 무슨 뭐 공무원 일행직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이 공무원 계열 영어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명사 취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영어. 자, 요 이야기 해봅시다. 자, 영어에서 우리가 명사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에서 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진짜 명사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명사라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사전에 딱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그냥 명사 해가지고 무슨 뭐 가산 명사니 막 불가산 명사니 막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런 명사일 수도 있고요. 그죠? 명사 취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명사절이다, 명사구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봐도 명사가 아니야. 이렇게 큰 덩어리야. 근데 영어 이제 문장 내에서 명사 취급 당연히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사 취급이에요. 여러분 명사 취급 크게 6가지 아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모든 공무원 계열의 영어 시험에서 다 너무너무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이거든. 모르면 큰일 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미 2개는 언급이 됐으니까 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써볼게요. 네, 6가지라 그랬잖아. 나머지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만든 명사 있다 그랬죠. 부정사랑 동명사.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치? 근데 문장으로 만든 명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맨날 평소에 쓰고 이제 사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한국어에서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저기 이제 영미권 사람들도 많이 쓰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그가 범인이다. 이거 문장이요, 아니요? 문장이죠. 이거는 분명 문장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명사죠. 영어에서 명사가 뭐냐면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어는 해석 어떻게 되지? 은는이가. 응? 목적어 해석 어떻게 돼요? 을을. 보어는 해석이 픽스가 안 돼 있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흔한 해석이 무엇이다거든요. 응?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소문의
내용은 그가 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 있잖아. 봐봐, 이게 뭐야? 그는 범인이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범인이라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명사로 좀 돌려가지고 주목보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도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지. 그치? 의식하지 못할 만큼 많이 쓰잖아. 영어에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야, 동사 가지고 명사 만들 때는 그냥 to랑 ing를 그냥 때려 박아줬잖아요. 근데 문장은 아니에요. 또 중요한 개념, 문장의 완결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되게 짜증났던 포인트 중에서 완벽한 문장이랑 불완전한 문장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예. 말 그대로 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완벽해. 부족한 게 없어. 이거잖아?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있고. 우리처럼, 그치? 일반적인 우리처럼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도 많은 거야. 문장도 뭔가 이렇게 좀 빠진, 뭔가 뭐 나사가 빠졌거나 영어가 빠졌거나, 그치? 뭐 이렇게 뭔가가 빠진, 이렇게 약간 불완전한 문장? 뭔가 좀 필요한데 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있는 거죠. 여긴 제가 완벽이라고 쓰고 여기는 완전이라고 썼는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제 입버릇이에요. 이거 질문한다니까. 쌤, 완벽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의 차이는 뭔가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옛날부터 습관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완벽한이라고 얘기하는 게 습관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런 완벽한 문장 앞에다가는요. 자, 대시라는 걸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큰 덩어리에 명사 기능을 하게 돼요. 불완전한 문장 앞에다가는요. 우리가 what이라는 것을 붙여주게 됩니다. what. 불완전한 문장 앞에다가 what이라는 걸 붙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명사야? 야, 이게 어떻게 명사야? 그치? 딱 봤을 때 이게 명사라는 느낌이 있으면 안 들거든. 사전에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이라고 치면 그 명사라고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문법 공부할 때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면에서 그냥 명사라고 봐주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명사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불러주는 게 맞아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이게 얘 이름이야.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완벽한 문장을 이끌어서 명사절을 만들고 있다. 내지는 관계대명사 what이 불완전한 문장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앞으로 that one 명사라고 부를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됐을 건지 왔을 건지 물어보거든요. what 불 명사 앞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라고 부를까요? 대답 명사라고 부를까요? 대답 명사. 애초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는 완벽한 문장이네 that. 불완전한 문장이네 what. 대신지 what인지가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야. that what 명사, what 불 명사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that one 이라고 쓸게요. that 더하기 완벽한 문장 한 덩어리의 명사 기능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what 더하기 불완전한 문장 what 불이라고도 써볼게요. 이게 what 더하기 불완전한 문장 한 덩어리의 명사인 척 주목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가지 위주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토탈 6가지라 그랬잖아. 간접 의문문이나 아니면은 if와 whether 이라는 개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5번이랑 6번은 살짝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냥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쓰인 것은 투동사, ing, that, one, what, 불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 뭐 숨 쉬듯이 많이 쓰여요. 만약에 독해 지문이 하나 있다. 한 4-5번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명사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공부가 덜 됐는가? 그거에 따라서 뭐 문법 점수나 독해의 어떤 이해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